어제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도입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 이런 입장은 과거와 동일한 거고요. 새로운 얘기는 이겁니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내년 1월 중에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로드맵, 시간표를 내놓은 건데요. 어제 저희가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결론은 야3당이 단식 농성을 풀고 정개특위의 논의를 통해서 단일화를 먼저 내놔라. 이겁니다. 정개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연결해서 민주당 제안에 대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심상정 위원장께 하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얼마 전에요. 네네. 백봉 신사상 대상을 타셨어요. 이게 보니까 예. 국회의원 동료들하고 국회 출입 기자들이 투표를 해서 가장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한 국회의원한테 주는 상이다라는데 맞습니까? 네, 뭐 이렇게 큰 상으로 격려해 주셔서 예. 언론인 여러분과 또 우리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축하드립니다. 뭐 상황이 엄중하니까 네. 예. 기쁨을 누릴 여유도 없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상 타신 것보다는 지금 중요한 일이 많으니까요. 네. 앞서 이제 제가 어제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내놓은 민주당 입장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어떻게 이 정도면은 야3당이 단식 농성 중단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저희가 예. 예산안 처리 전에 예. 뭐 그동안의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토대로 삼았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또 2월 임시국회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라 이 안을 합의하도록 저희가 요구했거든요. 그때 이제 합의가 안 된 안입니다. 이게 그걸 원칙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라고 보고요. 달라진 게 별로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만 이제 그동안에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뭐 좀 다르다. 또 우리가 일부를 양보할 수 있다 이런 민주당 내에 혼선을 최고위원회에서 뭐 재확인했다는 거, 뭐 원점으로 간 것이지만 그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2월까지 의결하겠다. 이 얘기도 좀 새로운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그러니까 4월 달에 현행 국회법상으로 보면 4월 달에 선거구 획정을 최종 마무리를 해야 2020년도에 총선을 치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역순하면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는 게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야기할 때 예산안이든 선거법이든 다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예산안의 법적 시한은 강조하면서 선거제도의 법적 시한은 그 고려하지 않는 그런 양당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월까지라는 거는 임시국회가 마지노선인데 2월 임시국회에서 결정을 하려면 사실 12월 안에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해야 또 이걸 가지고 중앙선관위원회에 보내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에 대한 안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때가 마지노선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오랜 당론을 흔들면서 사실 이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데까지 한 달을 허비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야3당 대표들께서 좀 화가 많이 나셨던 것이고 지금은 그런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어쨌든 선거제도는 5당이 다 합의를 해야 앞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제1회 그 시급한 현안으로 자임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까지는 됐다고 치고요. 문제는 자유한국당인데 어제 이제 새로 선출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에 의원정 수확대 없이 어렵고 또 대통령제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세요?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그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이 반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예. 묻고 싶어요. 네. 자유한국당이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해서 특권 내려놓고 예. 또 국회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한 번이라도 국민을 설득한 적이 있는지 예? 저는 거꾸로 반문하고 싶어요. 예. 아니 그동안에 국회가 잘한 것도 없고 네. 매일 수모적인 대결 정치로 또는 예. 기득권 정치로 일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이렇게 큰데 예. 그 가장 큰 책임 당사자가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국회를 개혁하고 우리 자유한국당도 이렇게 내려놓겠다. 예. 이런 진솔한 개혁 방안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무릎 꿇으면 왜 예.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국민의 불신을 방패막이 삼아서 자신의 기득권 특권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예. 응? 우리는 변화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어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을 빼놓고 여야 사당이 이제 먼저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를 하고 자유한국당을 압박을 해서 이걸 해내자 했는데 야3당은 여기에 또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먼저 합의를 해와라 이렇게 주문을 했단 말이죠. 홍영표 원내대표의 예. 고민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예. 어쨌든 여야 사당만 합의해가지고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지는 않으니까 네.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든 또는 설득하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된 지 하루니까 예. 지금 두 분이 일주일 단식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을 어제 보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야3당 대표들이 세부적인 개혁안까지 다 합의해서 가져와라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동안에 그 전임이셨던 김성태 원내대표도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동감한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원칙적인 합의를 통해서 네. 이 두 분의 단식도 해제하고 정개특위가 좀 속도를 내서 네. 논의할 수 있도록 네.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좀 노력을 하는 네. 것이 우선이다. 그런 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의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네네. 날카로운 질문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먼저 이제 청취자분 질문을 하나 드리면 4512번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합의를 정개특위에서 하자는 건데 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의당까지 합세하니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네. 이제 그 정개특위를 넘어서는 차원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압박을 하느냐 이런 질문 같습니다만. 그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국회는 교섭단체가 주도하죠. 네. 모든 상임위원회가 다 의결권이 있지만 예. 그 교섭단체의 정당들이 자기 입장을 예. 상임위에 와서 이제 제기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 처음부터 예. 정개특위 논의와 예. 당 차원의 논의를 병행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예. 저의 입장이었어요. 예. 정개특위는 한 번도 중단 없이 어제도 계속 성실하고 책임 있게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잘 되고 있군요. 예. 그렇죠. 정개특위가 예. 불성실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예.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안을 제출해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 그 세 가지 안은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안입니다. 예. 그걸 간사들이 다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예. 각 당의 그 대표님들이 예. 100% 연동형은 안 된다. 예. 또 도농복합은 논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개입을 하시는 바람에 예.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얘기군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정개특위의 18명 중에 14명이 예. 양당 소속인데 예. 당 대표님들이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 원칙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 정개특위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해서 정개특위가 네.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개특위에서 제대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되는데 자꾸 개입을 하고 이래서 각 당의 입장을 먼저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큰 원칙을 발판으로 해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이 발판을 흔드니까 네. 이 원칙은 정개특위에 있는 위원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 알겠습니다. 각 당의 대표들이 힘을 실어주셔야 거기서부터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뭐 지금까지는 이제 이것을 추진하는 절차에 관한 질문이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한 질문도 지금 주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경우에 결국 이제 비례대표 확대로 이어질 텐데 비례대표 선정에 대한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질문인데 뭐 9143번 쓰시는 청취자분이나 9422번 쓰시는 청취자분이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그 당내에서 결국 비례대표 정하면 지금은 그래도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뽑는데 지금보다 투명성이 적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절대적인 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번 정개특위가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정개특위를 열어서 논의가 그동안에 지속돼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당이 유력하게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말하자면 그동안에 논의의 어떤 성과와 공감의 토대 위에 이번에는 결론을 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년 동안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고 설득을 해서 자유한국당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야삼당도 우리 입장도 그렇다 해서 그 트랙에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에 놓고 할 때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례대표의 투명성은 어떻게? 비례대표의 투명성은 문제죠. 그런데 지금 뭐 야삼당이나 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개선이 됐고 지금 정당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 당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정당에는 정당 지지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내부적인 개혁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법으로 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헌법에 정당의 어떤 자율적 공천이 보장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강제도 할 수 없고 국민들이 결국은 통제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가 이렇게 불신을 받는 이 국회의 84%는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공천이 개혁이 돼야 되겠지만 비례대표든 지역구 의원이든 간에 정당의 이름으로 공천된 분들이거든요. 근데 84% 지역구 의원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이 국회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수가 비례해서 보장되는 이런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국민의 뜻이 국회의 의사결정에 비례해서 반영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제대로 투명하게 선정하는 정당에 국민들이 표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공천을 뭐 이런 말씀이시죠? 사천을 하지 않고 공천을 하게 될 거예요. 각 정당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걸림돌이요. 지금 저희 문자 게시판을 보더라도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거거든요. 6718번님, 7513번님 등 여러분들이 의원 정수 늘리는 거 반대 의견 주고 계시고 0629번님, 1279번님께서는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에 찬성은 하는데 그럼 특권을 대폭 내려놔라. 뭐 이런 의견도 주고 계시고요. 국민들 설득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론조사하면 아마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뭐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저는 뭐 국민들께서 의원 정수 확대를 지금 상태에서 하지 않으시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1.8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거의 불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의원 정수 확대 안 돼. 이 얘기는 뭐냐면 니들 똑바로 하겠다는 믿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패막이 삼지 말고 과감한 국회 개혁 방안을 저도 여러 차례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그 거대 양당이 수용해서 국민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정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